자, 이제 2025년 대비 온라인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그래도 설명회니까 내가 누구인가? 머리 잘렸다. 하여튼 저고요. 뭐 이런 양력들은 다 홈페이지에 있죠? 네, 제 제자가 그려준 겁니다. 꽤 오래됐어요. 숭이어대 있을 때 제자가 그려줬나?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자, 바로 이제 강의 일정부터 궁금한 건 일단 이거죠? 네.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지 않나 싶어서 하지만 나는 항상 하니까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구별을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냐면 2024년 12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2주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보통은 이제 올해는 이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뭐 군무원 시험 뭐 이런 거 있었고요. 법원직 올해 어떻게 2025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있었고 그때 특강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심화 특강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런 건. 근데 국회나 국중 같은 경우는 시험이 항상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TO가 있는 게 아니죠. 국중은 2년에 한 번 있는 걸로 처럼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패턴 자체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분위기고, 국회는 매년 있는 분위기죠. 국회 구급하고 국회 구급은 매년 있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국중은 8급이죠. 8급으로 2년에 한 번 있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요. 그럼 24년에 있었으니까 25년에는 국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시험이. 그래서 저는 국회는 좀 어렵고요. 국중은 그래도 전공만이 보니까 국중만 하려고요, 이러시는 거는 조금 좀 뭐랄까 판단 좀 성급한 겁니다. 자, 하여튼 그 얘기도 같이 진행할 거예요. 하다 보면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에서 나올 거예요. 심화는 이제 이때 7, 8월 때를 달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작하는 거는 9, 10월이라고 보면 됩니다. 9, 10월이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약간 이 교재 개정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밀어놨는데 조금 뭐 빨리 이루어진다면 7, 8월이나 또는 8월에 진행할 수도 있어요. 요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7, 8월 달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 8월에 그냥 시작을 해서 10월이나 9월 달에 9월이나 10월 달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이론이요. 그다음에 기본 이론이 끝나면 제가 이제 그 기간 조정을 해서 로드맵, 스피드 핵심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압축 정리예요. 압축 정리고 지금까지 봤었던 거 압축해서 한번 보자. 그래서 맥락 한번 다시 잡아보고, 이렇게 이 스토리 라인도 나름에 있어야 되거든요. 맥락 한번 다시 잡아보고 그다음 진행한다. 그 다음에 1월부터는 그냥 시험 전까지 무작정 문제 푸는 겁니다.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되게 심플하게 넣어놨어요. 기본 이론, 요약, 그 다음에 문제풀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심화, 이렇게 딱 5단계예요. 그냥 딱. 그렇죠? 그래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 덩어리, 여기까지 5단계. 마지막 국회 특강까지 해서. 복잡하면 여러분도 힘들어하는 거 혼란해하고 해서 이것만 들으면 일단 기본 과정은 끝난다, 이렇게 이제 셋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규 강의가 있고 특강이 있는데, 이제 특강은 비교적 변화가 있을 때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고, 이런 시험에다 특강을 넣고, 그런 시험들이 대부분 이제 심화 내용들이에요. 심화 내용들이고 정보학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모든 시험의 기본이 정규 강의입니다. 모든 시험의 기본. 그러니까 이제 수준은 기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있어야 어떤 시험이라도 어느 정도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지, 교육청, 서울시, 최근 들어 이제 법원직 생겼죠. 법원직 공채 들어가고 있고, 군무원도 잊어버릴만 아니라 많지는 않지만, 그 군무원도 이렇게 이거 한번 가서 볼까 이랬던 분들이 툭툭 붙어요. 그래서 군무원까지 포함을 해서 이 모든 시험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규 강의 안에 들어가는 걸 다 보셔야 되고, 그게 이론하고 문제풀이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뭐 하려고 하죠? 시험 문제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풀이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해놓고, 기간도 거의 똑같이 맞죠. 이론에만 이렇게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문제 뒤쪽에다 좀 넣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학원에서 데이터를 좀 받았는데 의외로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무슨 결과가 나왔었냐면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안 넣는다는 결과를 많이 왔어요. 이론만 듣다가 그냥 시험 보러 가는 거야. 붙은 게 이상한 거야. 알겠죠?
가끔 상담할 때도 있지만 저 이런 상담도 많이 봤는데 전 왜 안 될까요? 저기 점수가 안 오를까요? 이러시는 분들에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번에 왜 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모르겠어요. 쉽다는데 전 어려웠고요. 뭐 구구절절 했었어. 봤더니 이론하고 로드맵도 안 들어. 그냥 기본 이론하고 기출 딱 보고 들어가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본 이론하고 기출 문제 가지고는요. 전체 프로세스 몇 프로예요? 딱 보니까 50%밖에 안 되죠. 50%밖에 안 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9달 만에 또는 10달 만에 합격하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달 공부해야 되는 걸 5달 공부하고 난 시험 봐서 붙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체 프로세스를 다 따라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나름 이제 15년, 16년 되는 강의 경력 가지고 이쪽 분야만 15년, 16년 되고 있지만 있는 그 동안에 있어왔던 제 많은 커리큘럼 변화도 해봤고요. 이것저것 다 바꿔봤는데 이게 가장 효율적이었어요. 가장 짧은 기간에 그다음에 코스로 여러분 임팩트 있게 딱 공부할 수 있는 그 코스를 개발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 강의 제 스타일에도 잘 맞고 여러분들한테도 잘 맞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잘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럼 이 코스에 따라서 가되 어떻게 가야 됩니까? 두 번째 단계겠죠. 그건 뒤에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이 기본 이론하고 이론 들으시고 그 다음에 로드맵 정리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이 기본 이론에서 이제 조금 더 뒤에 가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 이론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여기서 조금 더 다뤄요. 그래서 로드맵 점프하고 가져가게 되면은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이상하죠. 핵심이 압축 정리인데도 그러니까 이미 배운 것에 대해서는 압축을 하지만 조금 부족했다 싶은 것들 거기다 조금 더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목록 예제 연습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 문제풀이는 좀 이따 더 설명드리고 심화는 국회랑 국중 정도가 현재 심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법원직 있잖아요. 법원직도 좀 어려워요. 문제가 좀 어렵게 내는 느낌인데 현직들이 내는 느낌도 살짝 있고 막 그렇습니다. 군무원은 출렁거려요. 군무원은 난이도가 좀 출렁거립니다. 지방직 교육청 서울시 이 셋은 다 문제가 같은 문제를 본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를 해서 출제해서 진행하게 돼 있고 법원하고 군무원 쪽은 별도 출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군무원 문제 다르고 법원직 문제 다르고 지방직 교육청 서울시는 같고 알겠죠? TU가 뭐 이 지방직 교육청 서울시 여기처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법원직과 군무원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내용들이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국회나 국중은 좀 난이도 높죠. 과목이나 이런 거는 저기 미리 말씀드리자면 국회 도서관은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그 다음에 정보학개론이고요.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조직개론, 정보학개론, 그 다음에 도서관 경영론 이렇게 세 과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심화 이론 정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7, 8월 달에 요때 정리하는 거 2달 동안 딱 정리하는 거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고 기본 이론 플러스 합니다. 기본 이론에다가 교재는 하나 똑같은 걸 써요. 또 심화 이론 교재 안 만들고 기본 이론 교재 제가 기본 이론 교재 썼던 부분에서 수업할 때 보시면 알아요. 요거는 심화 때 다룬다. 요거는 심화 때 다룬다. 이렇게 다 짚어드립니다. 그걸 보고 정리하시면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과목에 대한 컨셉. 제가 수업 쿼리를 짜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진행해 볼까를 짜다가 보니까 분량 자체가 원래는 이제 8주가 학원에서 하는 정식적인 오프라인은 8주가 기본 학원 프로세스예요. 근데 저는 기본 이론은 10주 정도를 진행을 해야 돼요. 10주 정도를 진행을 해야 되고 뭐 약간 뭐랄까 제가 만든 코스가 있어서 그 코스에 맞춰 가지고 진행하려면 시간 자체가 이게 10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야지 조금 더 좀 무리 없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제가 이제 진행을 하냐면 강의도 보면 목차마다 이렇게 다 잡아놨어요. 목차마다 그 앞에다가 머리말을 다 달아놨거든요. 미리 보기, 강의 노트, 교재 이렇게 돼 있어요. 미리 보기, 강의 노트, 교재 이게 계속 가다가 한 챕터가 끝나면 기출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한 봤던 문제들 한 10문제 조금 내외로 해서 10문제 조금 남짓이다. 내외가 아니라 10문제 남짓해가지고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한번 풀어보자. 집중해서 보자. 이런 식으로 좀 집중을 얘기를 합니다. 미리 보기는 보통 5에서 10분 정도 하는데 뭐 긴 건 20분 할 때도 있어요. 그 해당 챕터별로 미리 보기를 넣거든요. 챕터가 좀 내용이 난이도가 좀 있다. 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은 제가 여기서 조금 설명 길게 하지만
요러한 내용을 다룹니다 정도는 5분 10분 정도로 해서 미리 브라우징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활동에서 브라우징이라는 말 나오는 거는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볼 거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 등산을 간다고 하면은 저렇게 등산 코스가 가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등산로 입구에서 뭐 봐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등산로 안내도를 잠깐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게 뭘까? 어떤 내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보는 거고요. 강의 노트는 우리 이제 그 교재 안내에서 제가 다루게 되겠지만, 강의 노트는 별도로 PPT 자료를 인쇄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슬라이드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단원에서 해당 단원에서 우리 공부하게 되는 주요 용어, 개념,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론서는 이론만 내용만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자료입니다. 우리 이제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실용학문에서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내용들을 실제로 볼 때 그 필요한 그림들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사례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기서는 뭐 하냐면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다음에 세 번째는 교재를 그 다음에 교재를 봐요. 그러니까 교재 내용 직접 읽고 그다음 요건 좀 깊은 거니까 읽지 않아도 되고 뭐 지금은 안 봐도 되고 요거는 심화 수준으로 간다면 보시면 좋겠고라는 가이드를 쭉 잡아드려요. 그리고 이건 암기하시고 별표 치고 뭐 이런 얘기 체크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2번을 보게 돼요. 자, 2번 보게 돼요. 첫 번째 미리 보기 한번 보고 이제 일회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미리 보기 한번 보고 강의 노트 한번 보고 교재 체크해서 일단은 세 번째 이제 뭔가 이렇게 리뷰가 들어가 세 번 정도 반복 회독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본 거 얼마나 알고 있느냐 복습 점검용으로 기출을 봐요. 이게 단원별 기출이 아니라 단원별로 기출 문제집이 본다는 얘기 아니라 단원별로 최근 기출 중심으로 해서 한 10문제 내외적 10문제 남짓 정도 되는 문제들을 최근 기출 중심으로 거꾸로 뭐 소급 아니죠. 최근 기출 중심으로 과거부터 해서 쭉까지 지금까지 해서 만들어서 봅니다. 옛날 거는 우린 좀 트렌드를 따라가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향성에 맞춰서 이제 기출 문제들을 좀 보고 합니다. 질문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왜 그 문제는 뭐 파일로 안 받나요? 저 기출 문제는 공개 다 되어 있고요. 기출 문제집에도 있고요. 근데 뭘 또 파일까지 만들어가지고 뿌려. 그러면 뭐만 받는 줄 아세요? 파일만 다운받은 다음에 답 체크만 하고 딱 끝나버려요. 공부 안 돼요. 여기서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내가 지금 풀 수 있는가? 화면만 이렇게 막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내가 저거 풀 수 있나? 풀었나 못 풀었나? 이걸 집중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내 프린트 저건 배포 안 하거든요. 옛날에 배포 다 했어. 다 하고 온라인 뭐 유튜브에다 두고 뭐 해설 강의까지 걸어놓고 다 해봤는데 효과 없어. 효과 없고 다 그냥 자료만 다운받고 그다음에 안 보고 영상에다 싫어요만 신나게 누르고 그래가지고 마음 상했어. 그래서 안 해요. 자, 아무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네 번 돌아가는 걸로 과거에도 복습을이라고 해서 넣었는데 그거의 활용 사례가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그 10분 정도 복습하는 것도 넣어봤었는데 활용 사례가 많지 않아서 그건 빼버리고 4번 만에 딱 압축해서 가는 방향으로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이론을 하게 되면은 뭘 해야 되냐면 기본 이론에서는 어디에 뭐가 나왔지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전반적인 얼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로 따지면 스케치하는 겁니다. 밑그림 그리는 거예요. 밑그림 그리고 로드맵을 가지고 윤곽 잡는 거예요. 윤곽을 쫙 그림 그린다 치면 윤곽을 이렇게 쑥 잡아가지고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배웠고 여기에 이런 게 있구나를 이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한 게 그래서 이론 정리가 이제 로드맵에서는 일단 이론 정리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정보공사도 이론 정리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자료 조직에서는 뭐가 우리가 좀 약하냐면 실습이 좀 약한 편이에요. 실습이 약해서 로드맵에 중간중간에다가 실습을 집어넣습니다. 물론 이론에서도 목록 실습 같은 거 제가 집어넣고요. 거기에 있는 이 목록 예제들을 또 여기다가도 추가로 해서 계속 이어서 실습을 넣어요. 어떻게 넣냐면 시간마다 넣어요. 그래서 이번 목록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이 실습 예제 요거 한번 봐야지. 목록 들어가기 전에 실습 예제 이거 한번 봐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실습 예제를 집어넣습니다. 실습 예제를 계속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쭉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 방에 몰아서 뒤에다 하지 않고 요즘에 앞에다 이렇게 매번 하는 걸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하고 해봤어요. 이번에 지금 목록 중심으로 했는데 다음번은 분류도 넣어가지고 좀 해볼까 싶어요. 여기도 그 실습 자료는 프린트를 배포하지 않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화면에. 알겠죠?
필기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필기하는 방향, 아니면 영상을 계속 돌려보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보는 순간에 지나가지 않고 멈춰져 있으면 이 집중도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저기서 화면에서 지나갈 때 설명하는 부위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인지 집중해서 보는 것을 중요하게 좀 다룰 거예요. 이번에도 좀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도 실강생들하고 좀 얘기하면서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실습에서 절대적으로 봐야 될 건 집중해서 보는 거. 이런 예제야. 뭐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야? 왜 이렇게 목록을 기술해야 돼? 이런 건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해야 돼? 이런 식의 접근으로 실습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보봉사개론은 일단 정보봉사론 검색론까지는 이제 맵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요. 디지털 도서관론은 요거는 맵으로 가도 좋긴 한데 이는 지금 나중에 가면 이제 작년 문제들 올해 문제 아직 24년이니까 24년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안다 모른다 이런 정도면 돼요. 구조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물론 구조로 접근하면 좀 도움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개념 중심으로 해서 주르륵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기본 영역하고 구조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봐야 될 때가 어디냐면 정보학이에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경향성이 이제 새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정보학 파트예요.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새로 나와서 지금 저도 이제 교재 개정 다음번 이제 교재 개정할 때 뒤에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정보학 파트 조금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보학 파트도 좀 추가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거까지 집어넣습니다. 정보학 요 파트는 제가 기본 이론 때는 별로 안 다뤄요. 기본 이론 때는 별로 많이 다루진 않고 그냥 그쪽에 있는 계량 정보학 쪽 몇 가지 정도 건드리는데 로드맵 때는 조금 더 정보학 쪽에 비중을 두는 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정보학에 있는 상당수 내용은 원래 저희 정보학개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심화 때 다루게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도 겹쳐요. 그래서 계속 이제 미리 깔아놓고 이렇게 다져놓고 이런 거였구나 심화에서 본래 들어오면 이제 이거였지 이게 좀 더 익숙해지고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회독으로 그냥 일단 오면 돼요. 여기까지 회독으로 일단 오면 되고 다시 기본서를 한번 돌았으니 기본서를 다시 한번 읽고 또 한번 읽고 로드맵으로 왔으니 또 한번 읽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원래 이렇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서 한번 보고 기본서랑 같이 로드맵을 같이 펼쳐놓고 이렇게 로드맵에서 기본서 어디쯤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쭉 점검하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또 중요합니다. 문제풀이. 저는 지금까지는 빌드업, 그러니까 세팅만 해놓은 거야. 세팅만 해놓은 거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다? 문제 푸는 게 중요하죠. 우리 문제 풀려고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무슨 공부를 하냐면 저것만 공부해요. 이론서만 계속 뺑뺑뺑 돌리는 거야. 이론서 뺑뺑뺑 돌려요. 그러니까 이론서를 뺑뺑 돌리는 분들이 얘기했어요.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어요. 장수의 지름길이라고. 이론서만 보는 거는 문제 적응력이 절대 생기질 않아요. 운이 좋아야 붙는 거야. 내가 공부하고 이론서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찍어갖고 맞게 되거나 정말 내가 딱 아는 이론서에서 나왔던 거 그날 읽었던 그 내용이 나오면 맞추는 건데 문제 푸는 연습이 돼 있지 않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5달 과정, 이 5달이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옛날에 한동안 이 공단기에서 이상한 공부 방법을 한번 얘기하면 좀 그런가? 나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공부 방법이 있었어요. 그거를 또 밀어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낭패를 본 적이 있었죠. 한 번은 되네 싶었다가 그 다음 연도부터 왕창 무너졌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출이에요. 이 기출 이거로 완전히 우리 선택 과목 시절 있었죠. 지금은 필수지만 선택 과목 시절에 문제를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히 자료조직 같은 경우가 난이도 높다 보니까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조정 점수가 좋아요. 그래서 좀 자료조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자료조직 선택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자료조직은 꽈락 점수가 나와도 35점이 나와도 45점 막 나오고 하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자료조직이 조직이 좋네? 그리고 막 들어오게 된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일종의 뭐냐면 유불리에 따라서 역선택을 하는 거죠. 유불리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되니까 선택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거지. 그래가지고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서 쉽게 내라고 했었다는 설을 학원 쪽에서 얘기 좀 들었어요. 이제 그런 과목들은 쉽게 내라고 한다. 그러려면 쉽게 내는 방법은 뭐겠어요? 기출해서 쉽게 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뽑아냈죠.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필수 상태잖아요.
전공 비중이 되게 중요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기출에서 내겠어요? 지금 문제들 보면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들 그렇게 잘 안 보입니다. 범위는 기출의 범위에 있어요. 기출 범위는 있지만 문제는 기출에 있는 거랑 잘못하면 아주 고생을 하게 돼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나왔던 거다. 그리고 풀었는데 봤더니 물어본 방식이 다른 거야. 다른 걸 물어본 거야.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도 계속 보는데도 빠지는 함정인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엄청 힘들지. 그래서 하여튼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출은 이런 게 나왔구나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막 회독을 한다 하면 2회독에서 3회독 정도 하시면 되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계속 이제 뒤를 넘어가지 않고 이것만 붙잡고 앉았다가 뭐 저기 시험 준비하겠다.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이거 가지고 기출 회독을 하면 잘 나와야 70. 요즘 문제 난이도를 따지면 잘 나와야 70이고요. 안 나오면 뭐냐? 안 나오면 망하는 거죠. 60 뭐 이렇게 5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출에서 안 나와 버리면 난이도 적응이 안 돼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3월하고 5월, 4월, 5월 요때 있는 이 모의고사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고득점 할 필요 없어. 난 이 점수만 넘으면 돼. 그런 점수가 안 돼요, 이제는. 그냥 고득점 받아야지라고 해야 돼요. 난 제일 그래서 질문 받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몇 점 맞으면 되나요?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잘 받아야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한 거보다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몇 점은 맞으면 돼요. 이거는 뭐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갔냐 우리가. 커트라인 있어.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좀 더 잘해서 더 많은 점수로 월등하게 붙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될까 말까 해. 알겠죠? 본인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다음 한계를 난 요거밖에 안 할 거야 라고 정해놓고 여기만 가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공 자체를 못해요. 알겠죠? 넘어갈 수 있어야 돼. 내가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돼. 수능 때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나? 고등학교 때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 그 밑에 학교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나? 아무튼 됐고요. 자, 잔소리 그만하고 자 3월 달에는 이제 기출문제를 봤으니까 그러면 내가 기출문제를 좀 자신 있게 많이 봤어. 그럼 변형은 얼마나 잘 풀까요? 기출문제 철근염도 소급해갖고 테스트용으로 쭉 뽑아냅니다. 그래서 테스트형으로 진행하는데 제가 이제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냐면 그 적응력이에요. 적응력. 기출조차 적응 못했다. 기출에서 적응을 했다. 이걸 좀 보는 거고요. 이거 어디쯤 나온다. 어디서 봤던 거다. 이런 익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실전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 때 여러분들 그냥 오자마자 풀어보는 시간이 있어요. 조교 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이제 그 질문지 배포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배포하는 거 도와주시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풀어보는 시간이 있어요. 예습이 아니에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문제풀이 3월부터 있는 문제풀이는 복습이 중요하고요. 예습은 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이전 거는요? 그 이전 거는 예습이 중요해요. 이론, 로드맵, 단어별 기출 다 예습이 중요합니다. 근데 3, 4 문제풀이는 복습 중심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4월 가면은 최종적으로 시험 전 실전 연습 문제 풀이고요. 시간도 똑같이 정해요. 근데 저는 시간을 조금 더 이번에 이제 110분으로 늘었죠, 여러분. 10분 늘었죠. 아주 뭐 초대박 난 것 같지? 아니야. 그 국어랑 영어가 지문이 길어질 거예요. 국어랑 영어 지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꿈도 꾸지 마요. 우리 전공 엄청 빨리 풀어야 돼, 무조건. 엄청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긴 지문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기본서를 다 외워. 그래도 내가 기본서를 다 외우고 뭐 하나 빠진 거 없이 토시 하나까지 다 외워. 그래도 시간 없으면 다 틀려요. 시간 없으면 다 틀립니다. 내가 10문제 못 풀었는데 어떻게 10문제 틀리는 거지. 시간 안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국어 영어 한국사 요거를 딱 맞춰가지고 지금 학원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안 되면 제가 어떻게든 조달을 해서 공통과목 문제랑 함께 배포합니다. 그래서 원래 재작년에는 20회 최종도형 모의고사 10주 동안 20회 보거든요. 20회를 공통과목 20회 분량을 이렇게 어떻게 박박 긁어 모아가지고 했어. 근데 이번에 경향성도 바뀐다고 그러고 학원하고 좀 절충을 하고 있는 게 작년엔 10문제 10회 정도 10회 정도 했었나 하여튼 10회 정도를 협조를 좀 받을 수 있는지 최소한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하여튼 제가 긁어 모으든 뭐라든 간에 공통과목
포함시킨 모의고사를 최소 10회, 제 바람은 20회까지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항 분석하고 등수 이런 거를 온라인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입력하는 것도 만들어놨어요. 폼에다가 입력을 할 수 있게 좀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취합을 하면 더 재밌어지겠죠. 그래서 매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매회 할 수 있을지, 왜냐면 좀 참여도가 느려지더라고요. 의외로 실강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온라인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다 실강하고 동시에 이렇게 진도를 빼는 게 아니라 2주, 3주, 뭐 한 달 이렇게 느리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은 뭐 이벤트성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몇 번 끊어놓고 한 1회, 2회, 3회 정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든지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등수가 중요해요. 점수보다. 등수가 중요해요. 내가 몇 등 정도 하는 점수를 가지고 있는 가 중요하지 몇 점을 맞으면 넘어간다 이게 아닌 거예요. 자, 일단 그 정도 문제풀이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문항 구성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문항 구성이 출제 범위 구성이 아니라 저는 문항 이렇게 잡습니다. 테스트용 20문제씩을 매씩 다 집어넣어요. 모든 시험에다 테스트용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일단 분류 목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분류 목록 묶어서 하는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다 저렇게 같습니다. 다 뭐 과목별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묶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료 조직 결론으로 묶어서 할 수 있고, 하지만 테스트용 20문제 무조건, 추가 문제 10문제, 그 30문제씩을 집어넣어요. 30문제, 자료 조직 30문제, 뭐 목록 30문제 이렇게 미안합니다. 분류 30, 목록 30, 뭐 이런 식으로. 정보봉사도 30, 30. 그러니까 한 번에 60문제는 무조건 풀게끔 만드는 거예요. 한 번에 60문제. 그러니까 3월 달에 뭐 3, 4, 5월 달에는 다 합치면은 자료 조직 개론 1회, 2회. 그러니까 1회 30문제, 2회 30문제, 그럼 60문제죠. 정보봉사 개론 1회 30문제, 2회 30문제, 그럼 60문제죠. 그래서 과목별로 조비중을 맞춰요. 추가 문제, 여러분 추가 문제에서도 의외로 이거 얘기하면 좀 쑥스럽지만 적중 좀 있었어요. 거기서 나왔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작년인가? 예. 그래서 추가 문제를 또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문제란 이름을 빼고 추가하면 왠지 이렇게 야 이거 애따 이것도 봐라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다른 이름으로 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완전 풀 모의고사랑 하프 모의고사를 바꿀까 싶기도 하고. 같은. 그래서 10문제짜리는 이제 해설만 해드리는 건데 실제 20문제는 이제 등수도 내고 합니다. 실강에서 테스트용으로 진짜 등수도 내요. 자, 그 다음에 보통 목표가 뭐냐면 자료적 결론은 시험 딱 끝날 때까지 몇 문제냐면 1640문제 푸는 게 목표예요. 과목당 여러분. 과목당 1000문제는 풀어야지 뭘 풀었다고 할 만한 거 아닌가? 나 연습을 많이 했어요 라는 말 할 만하겠죠.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연습이 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기 이제 기출 부분은 400문제, 300문제 넣어놨는데 이게 조금 가변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화 특강 때 쓰기 위해서 빼놓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심화 문제라고 따로 빼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 400문제보다 더 할 수도 있고 조금 덜 할 수도 있어요. 얼추 한 1600에서 1500에서 1600문제 정도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과목별로 이렇게 정리해놔서 그런 거고 실제로 자료집계는 1600에서 1400문제, 1500에서 1600. 정보봉사도 마찬가지. 정보봉사도 마찬가지. 기출문제집을 다 풀진 않지만 기본 문제는 다 풀어요. 기출문제집은 이제 구성이 기본 심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심화는 다 풀진 않아요. 너무 어려워. 지방직 보기엔 너무 어려워서 그 심화 문제 풀이 때 따로 빼고 심화 때 따로 다루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기본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좀 풀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목표는 1500에서 1600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 도합해서 최소 몇 문제를 푸냐면 3000문제 풉니다. 알겠죠? 3000문제 풉니다. 그러면은 연습이 안 된다고 하기가 힘들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실강에서는 실강에서 제가 강조하는 거, 이건 이제 실강에서 특히 영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강조하는 게 실전과 같이 연습해 보는 거고, 그다음 훈련량이 많은 사람 못 이겨요. 훈련량이 많은 사람. 그 훈련량이 많아야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노력하는 사람을 즐기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 못 이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시험 공부는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시험 공부 즐기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나 시험 공부 너무 재밌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럼 뭐밖에 없어? 즐기는 사람이 없는 세계에서는 노력하는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미친 듯이 노력하는 사람이 제일 이겨요. 이길 수밖에 없어. 그게 저 문제의 양과 학습량으로 나오는 거예요. 학습량으로. 대신에 여기서 또 뭐가 얹어지면 좋냐면 미련한 공부는 하면 안 돼. 학습량으로 해야 되니까 하루에 잠 2시간 자고 4시간 자고 이렇게 미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효율에 맞게끔 영리하게 나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건 나중에 공부 방법하고 제가 수업 때도 많이 잔소리 하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교재. 저도 이거 고민이 많아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교재 가이드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그 기본 이론 교재는 기본서랑 강의 노트인데 이제 개정 여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개정 내용에 대한 걸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보면 개정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일단 기본서는 이제 현재 시험 올해까지 2025년에는 요걸 씁니다. 자료주의결은 칠판, 정보사는 칠판 요걸 쓰고요. 강의 노트는 요거는 그 수정판. 그래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최신 것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로드맵은 지금 로드맵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출문제는 이제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온 천재. 전 기출문제집 개정을 2년에 한 번씩 해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은 학생들 혼란하고 그다음에 저도 시간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쓰고 이제 지필이 이제 다 끝났어요. 전체 풀 세팅이 끝났어요. 16종이에요. 16종, 책이 16종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면 16개가 다 바뀌어야 돼요. 쭉 이어가면서 최소한 자료 조직밖에 하나 바뀌면 나머지 맞물려 가면서 쭉 바뀌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건드리기에 너무 시간이 걸려서 일단은 요걸로 요거 2년 단위로 그래서 기출 약간 그 개정식 빈도를 조금 낮췄어요. 그래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를 보시면 되고, 그러면 2024년도 시험 2023년까지 실려 있다는 얘기고요. 저기는 2024년은 프린트로 드려요. 프린트를 드려서 그걸로 보시면 되게끔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풀이를 해드립니다. 그것도 같이. 그 다음에 문제 풀이는 그냥 다 프린트로 합니다. 뭐 책으로 나온 거 없어요. 프린트로만 합니다. 프린트도 그 보안을 걸어서 DRM이라고 다 들어봤죠? DRM, 디지털 라이츠 매니지먼트. DRM을 걸어서 그 DRM이 걸린 문서로만 배포해요. 요즘에 옛날 해봤더니 이게 또 이렇게 돌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프린트 이제 약간 보안 처리를 좀 해가지고 배포할까 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계속 할지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는 이제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인데 심화라고 다른 교재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다시 봅니다. 다시 보는데 제 기본 이론 들으시면 알 거예요. 이건 심화야, 안 봐도 돼 라고 했던 걸 봐요. 그다음에 문제풀이도 여기 이 단원별 기출 문제 여기서 기본 심화로 나눠놨거든요. 국중 국회 문제를 심화로 다 빼놨고, 좀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요거 좀 난이도 있다 싶은 것도 심화로 빼놨거든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통 기본서 심화 내용하고 문제 단원별 기출에서 심화 내용을 보고 또 추가 프린트도 좀 보고요. 모의고사도 좀 봐야 되니까. 그다음에 경영론 있죠. 경영론은 제가 제본 자료가 있어요. 그 제본 자료 중심으로 보고 출제란다. 제본 자료 중심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돼요. 그걸 보시면 되고, 제본 자료는 뭐 개정이 이제 시험 때마다 좀 관련된 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 자료를 또 배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론은 제가 저거 뭐 미리 다운받아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시험 때 중심 됐을 때 사전 배포할 때 아니면 이론 같은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정 뭐 불안하시면은 서점에서 그 도서관 경영론 치면 나온 책이 2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 정동일 선생님 책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걸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럼 강의 노트는 어떻게 되나요? 요 주소에 가면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거를 다 저걸 해놨어요.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 강의 노트는 꼭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하도 많아서 강의 노트는 요거 요렇게 활용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뭐 사시려면 사시고, 로드맵은 뭔가요? 로드맵도 활용하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교재 개정 시 이제 이거 있어요. 교재 개정 시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 교재 개정은요, 일단은 제가 카페에 전공자료실이 있습니다. 카페에 보면 전공자료실이 전공자료실이 있는데 전공자료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카페죠. 카페에서 전공자료실이
여기 있죠, 여기. 전공자료실. 여기 왼쪽에 요 메뉴. 여기 오시면은 전공사로 그러면 여기에 추록이라고 몇 판 추록 이렇게 쭉 써놨어요. 만들어놨어. 요걸 추가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 받기 힘든 질문이 뭐냐면 많이 바뀌었나요예요. 많이 바뀌었나요? 그걸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기준은 뭘까요? 그래서 기준을 딱 잡아서 많이 바뀌었으니까 꼭 사세요 이러기도 뭐하고 안 바뀌었으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러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올려놓은 추록을 보시고 뭐 이런 판단하시면 돼요. 자, 말씀다. 올라가 있는 추록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의 추록은 어디 있나요? 이러신 분들 기출문제집은 추록이 없고요. 그냥 기출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기출자료실에 제가 가능하면 업로드 해놓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냥 추록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없는 것들은 그냥 2024년 추록은 2024년 문제 기출문제니까 그걸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계정에 대한 얘기는 좀 질문을 좀 이렇게 줄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내가 클립을 따다가 따로 저기 쇼츠를 만들든지 해야 되겠어. 자, 다시요. 정리하면 계정식 추록은 카페에다가 전공자료실에 글머리로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머리글로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세요. 이거 추가된 게 많으니까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보통 같은 그런 질문 뭐겠어요? 살까요 말까요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단원별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기출자료실에다가 제가 업로드 해놓으니까 카페 그 자리에 보면 기출자료실 있죠? 거기다 업로드 해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추록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단순하게 이거 뭘까요? 공부 방법. 자, 그리고 공부 방법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복잡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보면 되게 뭐 책까지 나올 정도로 공부 방법이 막 이래야 한다에 대한 설득을 막 하려고 해. 근데 전 솔직히 그거는 당신들이 그 책을 쓸 만큼의 공부를 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뭐에 대한 방법이야? 보편화된 방법이 아니라 당신들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한 책을 쓴 사람들은 뭐 1명 정도는 아닌 분도 있긴 있는데 수능 쪽 분이시라서 저는 조금 여기 공무원 쪽에서 좀 안 맞지 않나. 그 다음에 또 우리 전공하고는 또 안 맞아요. 여러분 저희 시중에 나와 있는 상당수 그 공부 방법 책들이죠. 특히 공무원 공부 방법 이런 거는요. 그분들이 보통 뭐 공부하시던 분이냐면 고시 공부하시던 분이에요. 주관식 공부하시던 분들이에요. 문과 주관식 이쪽 공부하시던 분들이 그런 공부 방법을 이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방식대로 또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과는 여러분 완전 문과 고시 공부 스타일의 학문인 것 같아. 왠지 약간 이과적 성향에다가 공학적인 거에다가 자꾸 계통을 나눠서 이렇게 구별해 나가기보다는 그냥 있는 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외워야 되는 휘발성이 강한 데 같아. 당연히 두 번째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과는 방법도 달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엉뚱한 거 갖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왜 난 이것처럼 했는데 안 되지, 이것처럼 했는데 안 되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방법이 중요한 그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있어요. 그 사시행시 고시 패스를 하신 변호사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름만 대도 알아요. 그분이 책을 썼어요. 난 이렇게 공부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책을 읽고 그 사람이 한 것처럼 하면은 그 사시, 외시, 뭐 행시 이거 다 패스할 수 있나? 그 사람은 그런데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공부했는데 합격을 했잖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냥 그분이니까 그렇게 합격한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유튜브에도 그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변호사들이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렇게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효과가 있다. 누군가는 쓰면서 공부하지 말라 그래. 근데 어떤 사람 행정고시 6개월 만에 붙은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펜을 20개인가 100개인가 썼다 그러나 고시 공부할 때 쓰면서 공부했다고. 쓰면서 공부해서.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분은 쓰지 마라 효율 없다. 어떤 분은 난 6개월 만에 써서 공부했다. 써서 합격했다. 여러분 어디 선택할래요? 뭐 이게 레시피야? 공부 방법 레시피? 아니잖아요. 그걸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빠르게 시행착오를 해보셔야 돼. 빠르게 시행착오가 빠르고 많은 분들이 빨리 성공해요. 왜냐면 본인한테 맞는 걸 빨리 찾으니까. 근데 방법을 선택하는데 고민을 너무 많이 하죠? 그럼 효과가 없어요. 너무 공을 너무 많이 하면 힘들고 그냥 하다가 지쳐버려. 그래서 그 지나친 계획파들 있죠.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나친 계획파들. 그래서 뭐라더라? J보다는 P가 더 많이 성공한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예요. P는 그냥 즉흥적으로 막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다른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다른 거. 이렇게 하지만
계획하는 사람은 계획 하나 세우는 건 왜 그래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계획 세우는 거잖아요. 그대로 해놓고 실패해버렸어. 그러면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리기 힘들어. 또 계획해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접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철저한 계획 후에 실패한 분들은 빨리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단순하고 캐주얼하게 접근하셔도 돼요. 공부 방법은. 여러분 공부 방법이 중요해요.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잘하는 게 중요하지.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해. 이론을 잘 외우는 게 중요해.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하지.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뭐에다가 포커싱을 하는가 중요한지를 우리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엄청 많이 놓쳐요.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제 일단 공부 방법에 대한 모토는 뭐냐면 단순하게 해라. 단순하게 하라고요. 두 번째는 학습 전략 이런 거 다 좀 따지 마요. 태도만 잘 가져. 태도만. 학습 전략은 짧게. 학습 전략 짧게. 왜냐면 시행착오 빨리 할 건데 전략대로 다 해봐야지 시행착오 되면 길게 잡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내가 학습 계획을 얼마나 돼? 쫙쫙이 뭐 한 10개월 이후에 학습 계획까지 다 짰어. 그러면 10개월 이후에 내 뭐가 결판 나요? 실패 여부가 결판 나죠. 실패 여부가 결판 나죠. 그럼 10개월 동안 죽어라 고생했는데 실패해버렸어. 이제 끝난 거지. 그렇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0개월 다시 해야 되잖아. 시행착오. 차라리 일주일만 해봐. 일주일만 시행착오를 해보라고요.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뭘 만들어? 이렇게 빨리빨리 정리해서 내가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못하겠구나. 이건 내가 잘하는 편이구나. 이런 거를 빨리 여러분들 해서 성과를 내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전략적으로 치밀한 계획보단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봐요. 태도가. 그래서 저는 여기 봐. 기본서원은 1회독 후에 그것만 계속 뱅뱅 돌리지 말고 로드맵으로 또 다른 방식의 접근으로 2회독.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점점점 뭐가 생기냐면 봤던 것에 대한 기억이 잠재적으로 쌓여요. 그러면 실제 공부는 언제부터 하냐면요. 문제풀이 하면서 하는 거예요. 실제 암기는 문제풀이 하면서 합니다. 분명히 이제 봤어. 문제 풀 때 봐봐요. 문제 풀 때 나 이거 봤던 건데 내가 기억이 생각이 안 나네. 심지어 교재를 봤는데 밑줄에 별표까지 쳐져 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네. 그럼 난 뭐 한 거야? 모르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죠. 그렇죠. 근데 난 그냥 계속 기본서를 보면 봤던 거고 아는 거고 내가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문제 잘 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도구죠. 알겠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험 공부의 끝과 어떤 총화,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마지막 단계는 문제풀이에서 딱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다듬고 이렇게 그림을 밑그림 그렸죠? 이제 선을 정확하게 땄죠? 단원별 기출로 색칠했죠? 그 다음에 하나씩 더 디테일을 잡아가는 거 있죠? 그게 문제풀이 때 디테일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림 그리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그림 그리는 과정 같이 딱 전체적으로 그림 그리는 과정에 와서 완성도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한 번에 딱 안 끝나요. 그림은 1교까지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몇 점까지 맞아도 하는 사람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죠. 그림은 여기까지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성해야 돼요. 완성하려면 어떻게 하다가 그만하면 안 되지.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지 그림 그릴 수 있지. 노란색 안 칠하고 그림 완성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그런 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디테일을 잡아가는 건 단원별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더 또렷하게 내 실력과 내가 모르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착착착.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를 천천히 하면 오래 걸려요. 전 지금 1년 반, 2년, 3년짜리 시험 공부를 시키게끔도 할 수는 있어요. 여러 개 만들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해요? 우리 학원 이름도 뭐야? 공단기잖아. 단기제 뭔가 효율을 뽑아내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가성비 좋게 효율적으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방법을 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게 가성비 방법입니다. 그러면 가성비 방법 이게 최대한 짧은 시간에 효율을 내려면 여러분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절대량은 있으니까. 편하게 공부하려면 오래 하시면 돼요. 편하게 공부를 오래 하면 되는데 얘는 짧은 시간이고 9개월, 10개월이니까 짧죠. 1년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 그 안에 내가 전공을 일정 정도 실력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럼 이만큼 안에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 텐션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 중심의 기본서 회독이 모든 회독의 기본입니다. 문제 중심 기본서 회독.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안 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것과 아는 걸 구별할 수 없어요. 이걸 교육학에서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별할 수 없는 단계가 없다면 이건 공부한 게 아니야. 모르는 것, 아는 것, 모르면 이 자체조차 모르면 이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 모르는 거랑 아는 거 구별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어떤 방법이에요? 문제 푸는 거죠. 그래서 문제 중식 기본서 해독을 제 첫 번째라고 봅니다. 공부하는 첫 번째. 그래야 여기서도 시행착오를 빨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금지사항. 기본서만 해독하는 거 안 되고요. 장수의 지름길입니다, 진짜. 나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나한테 상담했던 분들 몇 명을 봤어요. 기억이 나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니 저 4년 차인데요. 도대체 왜 점수가 안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인지 들어봤더니 기본서는 지금 10번은 넘게 본 것 같대.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 시험 전에 맞아. 단원별 기출 한 번 풀고 들어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밑그림 그리다가 색깔 한 두세 번 칠하다가 제출한 거야. 저 그림 잘 그렸죠? 제출한 거야. 누가 그걸 받아줘요? 그쵸? 또 하나. 기출만 해독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알겠죠? 밑그림 그려놓고 밑그림 그리고 선 잡고 이게 이론이었어요. 이제 색칠해야 돼. 색칠을 처음엔 크게 덧칠합니다. 미세한 거 뭐 처음부터 하지 않아요. 크게 덧칠하는 게 뭐예요? 기출 해독하는 거예요. 계속 크게 덧칠만 하는 거야. 뭘 없이. 디테일을 안 잡아주고 선도 없고 눈동자 모형 표현도 못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 그림이 나와? 안 나오죠. 그러면 그림의 완성도가 안 나온다고요. 응용력이 떨어져요. 응용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회독만 한다는 건 절대 반대. 절대 반대. 저 기출만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림을 그릴 거야 우리는. 요리를 할 거고 뭘 하든지 다 똑같아. 끝까지 가서 야 여기서 이거 뿌리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나오거나. 그림에서 요리에서도 뭐 뿌려요? 마지막에 그 향신료 이렇게 딱 뿌려주고 데코까지 딱 끝내줘야 요리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고기 굽다가 자 먹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짜리로 지금 계속 공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3단계 진행 중이거든요. 3단계 진행 예정이거든요. 4단계까지 가야 여러분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어. 안 그러면 그 방법이 아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닌 방법을 하셔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신에 기간은 언제? 10달 안에 끝내야 돼. 자, 그래서 저는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 잠깐 할 건데 가능하면 요 방식을 진행하는 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크게 봤을 때 하루에 3과목 정도씩은 진행을 해주세요. 하루에 3과목 정도씩.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제일 약한 과목을 맨 위에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할만한 과목이 이제 공통 과목을 넣어주고 공통 과목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전공 넣어주고. 근데 요즘에는 이게 전공이 좀 자료 조직이 여러분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공통 과목 하나를 빼고 자료 조직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료 조직 올리거나 정보문서 올려가지고 조정을 해도 돼요. 기본 뼈대는 저렇고 저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약한 과목을 매일 공부해. 매일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할 만한 과목을 격일로 공부해요. 그래서 계속 감각을 유지해야 돼. 제일 희한한 공부 방법 어떤 책에서 말도 안 되는 책 얘기를 하던데 일주일 동안 한 과목 공부한다든가 하루에 한 과목 공부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까먹어요. 제일 이제 그 임용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는데 어떤 경우를 본 적이 있냐면 제가 이번 달에는 자료 조직을 좀 볼 겁니다. 분류만 해서 완전 마스터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는 목록을 한대요. 그러면 6개월 지나면 이제 그 임용 과목은 8과목이거든요. 그럼 8과목 다 공부하고 나서 한 달에 한 과목씩 해가지고 8과목 끝난 다음에 다시 분류로 오면 그거 기억날까요? 8달이 지났는데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분명히 이거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진도는 안 나오는 것 같고 되게 불편할 거예요. 빨리 적응해야 돼요. 빨리 적응해야 되고 초반부터 꼼꼼하게 너무 이렇게 막 꾹꾹 눌러가지고 완벽하게 해야지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빨리 망해요. 지쳐요. 뒤로 가지도 못하고 지쳐요. 그래서 처음엔 이거 중요하지. 여기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또 봐야지. 계속 체크.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 1500문제 풀죠. 그러면 거기에 범위에 걸칠 게 있을까 없을까? 계속 생겨요. 범위에 새로운 게 계속 걸쳐요. 그럼 걸친 거 가서 또 보고 여기 이런 거였지. 암기법 이런 것도 있었지. 그런데 다음 주에 또 관련된 문제 와서 봤어. 그럼 또 그쪽에서 앞뒤 복습하면서 체크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서도 계속 기본서를 손에 들거나 기본서 아니면 로드맵을 손에 들고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집 하나, 기본서 하나 이렇게 들고선 이걸 계속 교차검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문제집 끝나고 기본서 끝나고 문제만 풀어야지 이렇게 가려면
짧은 시간에는 안 돼요. 긴 시간에 가야 돼요. 암기가 들락말락하는 그 느낌 때문에 조바심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게 문풀을 계속하면서 문풀에서도 계속 이렇게 적용되면서 해줘야 돼요. 지금 하여튼 여러분 연습용 내가 뭐 이것도 저것 좀 개발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 단계들 있죠. 휘발성이 높아요. 우리는 휘발성이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 줘야 돼요. 시간 투자도 지금 전공 비중이 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간 투자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시간 투자도 많이 해줘야 돼요. 전공에서 점수 못 잡으면 고득점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다음에 제가 복습하거나 영상으로 좀 복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되어 있거든요. 분류, 목록, 과목을 넣어놓고 과목을 써놓고 교재 슬라이드, 교재 뭐 슬라이드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체크를 하시면서 정리하면은 됩니다. 뭐 복습을 하거나 할 때. 자, FAQ. 요거는 이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니까. 잠깐만요. 시계를 잠깐 잘못 봐가지고. FAQ.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티오가 몰라요. 몰라요. 이거는요, 여러분, 알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알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알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건 뭐죠? TO를 모르면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실력밖에 없어요. 그럼 뭐밖에 없어? 알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지. TO가 날까요? 불안해서 공부 못 하겠어요. 그럼 TO가 나면은 이제 안정감을 가졌으니까 공부를 하겠죠. 그럼 TO가 나서 안정감을 가져서 공부하는 사람들 많을까 적을까? 많겠지. 그럼 난 그때 시작하는 사람하고 이미 시작해 있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 나겠지. 그것도 후회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만약에 TO가 조금 나왔어요. TO가 조금 나왔으니까 좀 나왔으니까 올해는 공부 안 해. 내년에 TO가 많이 나오면 공부하겠지. 죄송합니다. TO가 많이 나오면 공부해야지 하면 나는 그때 나만 공부할까요? 딴 사람도 할까요? 딴 사람도 하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유지를 하는 거. 내가 내 실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내 실력을 일단 쭉 제가 10달 정도 공부하면 이렇게 올라간다 했잖아요. 점수대가. 점수대 딱 나온 상태에서 이걸 쭉 유지하면서 내가 붙을 곳이 어딘지를 찾아가는 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준비해 놓고 있다가 붙을 곳을 찾아가야지 붙을 곳이 생기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안 된다고. 늦다고.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좀 아이쿠야 싶었던 말이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TO가 왜 벌써 났죠? 이러시는 거예요. TO가 왜 벌써 났죠?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자기는 준비 안 했다는 얘기지. 난 준비 안 하고 있었는데 왜 TO가 먼저 나. TO가 나면 내가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왜 벌써 났어. 이런 경우 있잖아. 이거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미리 대놓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쭉 유지하는 거야. 유지하면서 여기 괜찮은가 저기 괜찮은가 이렇게 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요하고요. 다음 TO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놔야 돼. 이 TO가 이제 났으니까 여기 이렇게 쳐야지 라고 내가 대응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TO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점은 거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는 TO가 만약에 TO만 바라보고 살았었으면은 진작에 공무원 강의 시작도 못했죠. 그때 별로 안 뽑았거든. 자, 두 번째. 몇 점을 받아 합격하나요? 아까 얘기했죠? 저희 진행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몇 점을 받아야 합격하나요는요, 지역마다 다르고 운마다 다릅니다. 몇 점을 받아 합격하나요가 아니라 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점수를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최소한 어느 정도 몇 점을 만들어 놔야 돼. 최소한입니다. 80점. 이걸 만들어 놔야 그다음에 어디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어디 시험을 칠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수업 때도 좀 말했던 케이스가 있고 지금도 이제 그 합격한 제자인데 그 친구는 어땠었냐면요. 한 1년, 2년 조금 안 됐었어요. 준비 기간이. 2년 좀 안 됐었는데 국중도 2번 떨어지고, 국중 1번 떨어지고, 국회도 좀 떨어지고, 지방직 2번 떨어지고, 뭐 이런 시험 기회가 고안에 좀 있었어요. 떨어지고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멘탈이 이제 무너진 거야. 그래가지고 힘들어. 저 어떻게 이제 그만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몇 점 나왔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점수 괜찮아. 85점 이상 나와. 85점 전체적으로 그 정도 이상 나오는데 제가 시험을 치면 왜 거기는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지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사람이 몰리는 건 결정할 수 없지. 내 실력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본인 실력이 맞는 지역은 있겠지. 그때 저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딴 데 쳤으면 붙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딴 데 쳤을 때 붙을 사람이면은 분명히 계속 하면 붙을 거란 말이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붙을 것만 찾으면 되겠네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2달 뒤인가 붙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 그래서 같이 만나서 밥 먹었죠. 뭔지 아시겠죠? 그런 분들이 내가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명을 만났습니다. 몇 명을 만났어요. 그만할까요? 했는데 거기서 1%만 딱 더 한 발짝만 더 뻗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여러분? 물은 100도에서 끓죠. 근데 99도까지는 물 안 끓어요. 시험 합격이라고 하면 100도의 물을 끓여야 되는 거야. 근데 99도까지 돼 있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1%가 뭐냐면요. 내가 어디를 갈까인 거예요. 이 지역이 내 점수가 맞는지 저 지역이 내 점수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지역에 대한 점수와 커트라인은 정해져 있는 걸 미리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뭐밖에 없어요. 내 점수가 맞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찾아가는 과정. 아니면 내가 생각보다 지방직이 아니라 서울시란다. 교육청이 있을 수도 있어. 교육청이 아니라 지방직일 수도 있고, 지방직이 아니라 군무원일 수도 있고, 법원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점수가 맞는 내 자리가 어딘지를 찾아가는 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는 과정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인 거란 말이야. 중요해요. 몇 점을 받아야 합격하나요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내 몇 점 이상을 받아서 어디를 갈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점 이상을 만들어 놔서 이제 시험 계속 문을 두드려 봐야지.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치고 그만하고 싶고 이럴 수도 있고 공부에 연속성이 없으면 금방금방 지치거든요. 그런 것도 왜냐면 자꾸 이제 하필이면 내가 나랑 운이 안 맞아 이런 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문을 여러 번 두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 또 하나 개정된 교재는 많이 바뀌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개정된 교재는 많이 바뀐 경우도 있고 추가된 경우도 있고 합니다. 다 각각 달라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카페 회사가 제가 추록을 올려놨을 때 이제 개정됐습니다라고 나왔을 때 추록이 올라갈 때쯤 추록은 조금 늦게 올라가기는 해요. 나도 작업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출판사에서 되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좀 조용해지고 일단 책 한번 풀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록을 조용히 올리거든요. 그럼 출판사 뭐라 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할 말도 있으니까 그래서 추록을 좀 올리는 편이고 기본서 중심으로 바뀐 내용은 기본서가 중심이니까 기본서 중심으로 추록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고 구매 여부나 뭐 이런 걸 판단을 하시면 돼요. 많이 바뀌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판단해? 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질문 주신 부분들 채팅을 통해서 질문 주신 분들의 내용만 공유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추천하는 복습 방법. 제가 수업 때도 말씀 많이 드리지만 문제를 풀고 해당 문제의 위치를 교재에서 찾아가서 앞뒤로 복습하는 거예요. 앞뒤로 처음에는 한 페이지씩 해서 2페이지 복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3페이지. 점점 익숙해질 때마다 늘려보세요. 늘리면서 복습을 하는데 점점 이제 문제의 내용과 질문에 대한 걸 계속 읽으셔도 되고요. 이건 이제 내가 쓰는 스타일인지 읽는 스타일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그 이론 시간에도 공부 방법 얘기 많이 하죠. 정리를 위한 정리하지 마라. 뭐 요약집 너무 이렇게 단거나 이런 말만 듣고 너무 따라가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으로. 자료집 개념 강의 수정했는데 KCR 코마가 암기가 확실하지 않고 개념만 아는 상태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이론 해독을 하기보다 문제를 들어가서 알려주신 문제풀이 후 취재 부분 해독하는 게 나을까요? 문제 풀 때는 전체적으로 내가 개념이 여기서 이런 게 나오더라 정도 느낌이 오시면은 문풀로 들어가면 돼요. 문풀로 들어가서 회독을 늘리세요. 단원별 기출에서 문풀 회독을 하게 되면 진짜 극악의 회독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 한 문제 풀고 회독하고 두 번째 문제 같은 부분 문제거든요. 또 회독을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겨워서라도 보게 돼 있거든요. 공부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계적 회독이 중요합니다. 기계적 회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또 지금까지 인강에서 혼자 들었는데 3월부터 현강 가서 듣는 게 어떨까? 문제풀이는 현강 추천. 뭐 인강은 여러분도 알아서 하시더라도 현강에서는 이제 실제 그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래서 좀 타이트해요. 더 영상 보실 분들은 강좌 수가 많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되게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실강은 그래도 엄청 시간 쫓겨요. 그런 부분도 좀 있으니까
그 좀 현장 감각 일으킨다 생각하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핵심 요약 교재 실강생들이 다 사용하는지. 핵심 요약 교재는 아직 강좌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쓰시라고 만들어 놓은 교재예요. 원래 임용을 만들어서 임용으로는 제가 이틀 만에 그 8과목 총정리를 한 권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다들 힘들어 하셔가지고 공무원도 하나 해보자 해서 이제 임용해 있는 거 좀 잘라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직 별도로 강의를 많이 만들지는 않았고요. 추천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활용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서점 가면 이제 꽂혀 있을 테니까 보시고 이거 어떤 용도로 활용하면 되겠다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툴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툴로. 활용하기 위한 툴로. 국중은 TU가 2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들었는데 26에서 국중 국회 공고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이건 몰라요. 제가 아까 확실하게 2년에 한 번씩이다 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저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국회는 매년 나오긴 나와요. 국회는 매년 나오긴 나와요. 근데 국중은 아직 2년에 한 번씩 잘 모르겠어.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2026년도에는 2024, 짝수년도에 지금 국중이 뽑는 느낌이죠. 그러면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패턴에 의해서 판단해 본다면. 그다음에 90% 이상 제1호 나온 필요한 말씀. 지금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상담 요청을 했는데 깔끔하게 예. 요건 지문이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계획에 집착하지 마시라는 얘기 했었던 거죠. 책에도 그런 거 있더라고. 뭐 어디서 봤는데 하여튼 있어요. 유튜브였던가? J보다 P가 더 성공한 사람이 많은 이유 뭐 비슷한 거. 그런 것도 있었어. 이번에 개정이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2025년 시험은 개정 상관없이 24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직 KCR 제가 이제 추가 내용들은 문풀할 때 다 녹여드려요. 개정하에 필요한 자료들은 문풀할 때 다 녹여드리고 추가 내용도 로드맵 때도 조금 더 배포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를 다 따라오면 개정 내용도 반영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교재는 지금 교재로 가면 됩니다. 암기가 들락말락한 느낌 때문에 조바심 나는 것 같기도 하다. 그 조바심을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들락말락하다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 느끼게 될 거고요. 저는 또 되어 있는 줄 알았다가 잊어버려서 또 막 조바심 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나도 지금 16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도 지금 어느 날 지나가다 툭 던지면 저거 뭐였지? 이런 거 있어요. 분류기부 저거 뭐였지? 이럴 때도 많이 헷갈려요. 지금 시간이 늦은 건가 매번 고민하게 된다. 오늘부터 기본서 들고 문풀하면서 확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총알 채우는 그렇고요. 온라인도 동영 모의고사 등수 참여 많이 하게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분명히 미뤄집니다, 여러분들. 미뤄집니다. 문풀을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계속 미뤄. 계속 문제만 다운받아. 문제만 이렇게 써놓고 부담스러워서 이거 못 풀어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이만해요 그거 출력해 놓으면. 내가 지금 쌓아놓은 기출문제란다. 우리 기출문제도 양이 꽤 되지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양이 페이지만 2000페이지 3000페이지 돼요. 그러니까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문제풀이해서 여러분 1600페이지 한 800페이지 빼더라도 한 8,900페이지 문제 정도 그 출력해 놓으면 얼마나 두껍겠어. 그죠? 그 질려서 못 풀어요. 지금 시작해서 내년도 도전 안 늦었을까요? 전공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빡빡하게 하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공 베이스가 없으면 좀 힘듭니다. 문제풀이 실강도 주말에만 열릴까? 주말이 아니라 문제풀이 실강은 목요일인가 보통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는 제가 학교 수업을 하니까 동의대도 하고 다음 학기에는 경북대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월화가 이제 대학교 수업이에요. 월화 대학교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날 하루 쉬고 준비해서 목요일날 이렇게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 문제풀이 하루만 합니다. 3, 4, 5월 달에 이제 그 문제풀이 들어갈 때 단원별 기출은 방학 시즌에 하는 거고 3, 4, 5, 6월 달 이렇게 요때 진행하는 문제풀이는 목요일 하루만 해요. 대신에 한 번 할 때 빡세게 빡빡 해서 2번 하는 거야. 그다음에 목록화에서 코마 필드명과 번호 정도는 암기하고 나서 기출로 넘어가야 할까요? 그냥 뭐 하고 나서 다음이 없어. 하면서 계속 하는 거야. 필드명과 번호 정도 암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못 풀었습니다. 여기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문제로 가서 다시 가서 암기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급하다 그랬을 땐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물론 뭐 필드명하고 기본 번호 암기하는 거 좋아요. 필드명 번호 암기하는 거 좋은데 이거 조금 키워놓고 좀 진행을 해볼까? 어디 갔죠? 좋은데 급하시면은 문제로 가서 외우셔도 돼요. 그럼 문제에 많이 나오는 뭘 보겠어요? 문제에 많이 나오는 마크 필드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기출문제 풀이가 진행될 때 단원별로 모의서부터 전문제. 이거 단원별로 저기 기출문제집은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프로세스를 보고 기본 이론 봤죠. 그다음에 로드맵 봐서 전체적인 그 밑그림 다 완성을 했어요. 이제 색칠하는 과정이라 그랬었죠. 색칠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원별까지가 이 문제를 단원별로 보는 게 이제 마지막 그림인 거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겼고 얘가 여기서나 나오는구나를 아는 거. 그 과정인 겁니다. 전범위 모의고사는 3월 달부터예요. 기출 변형부터. 인강원으로만 잔소리 짧게 들어서 아쉬운데 감사해요. 잔소리는 밤새 할 수도 있습니다. 25년 국회 시험까지 본다면 지금 문제 때 심화까지 푸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방지 끝나고 특강 들으면서 하는 게 좋은지. 심화 때 미리 한번 풀어보셔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심화를 다루진 않지만 뭐 예습 삼아 좀 더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로드맵 끝이 다가오는데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문풀 때 다져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밑그림 그렸다고. 모르는 게 많죠. 어떻게 로드맵까지 2번 봤는데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 알아. 다 모르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인강론은 열심히 참여하시면 좋고요. 로드맵 지금 강좌 2주 정도 밀리긴 했지만 지금부터 수업을 들으면서 단원별도 혼자 가볍게 1회독하고 추후 단원별 수업 진행될 때 2회독하는 방법. 나쁘잖아요. 내가 무조건 내 방식 따라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생각했을 때 왠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아니 어렵나? 어렵나가 아니라 라면을 끓일 때 물 끓일 때 면하고 스프를 넣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끓이지 않고 면하고 스프 넣고 아예 통째로 물을 끓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차피 라면은 되는 거 맞아. 결과가 맞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요. KCR 5파는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와요. 2025년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요. KCR 5파는 내년 5월이나 되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제 목록 위원분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완성이 아직 안 됐대요. 원래 올해 12월에 나오려고 했었는데 완성이 아직 안 돼서 제가 보기엔 내년 5월 아니 좀 더 길면 이제 6월 인수해서 배포되면 7월 8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KCR 5파는 내년 여름에나 우리가 좀 모양새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재시생은요. 재시생은 점수대라든가 내가 전체를 알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부터 커리를 따라오기 힘드시면 그럴 수 있어. 기본 이론부터 커리를 따라오기 힘들 수 있으면 작년 기본 이론하고 올해 기본 이론이 좀 달라진 부분이 제가 목록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제를 좀 넣은 게 좀 달라졌거든요. 그 중간중간 예제를 집어넣은 거. 이제 강좌 보시면 머리말에 있어요. 그거 보시고 예제를 좀 더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시생은 로드맵부터 와도 됩니다. 문풀할 때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재시생은 로드맵부터 오셔도 돼요. 볼 때 코막 KCR 헷갈려서 대답 못하면 열받아서 들춰보는데 자극이 팍팍 그러라고 그러는 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해는 암기가 선행되는 게 맞는 거겠죠. 이게 뭐가 선후가 아니에요. 이해는 암기를 위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물리학자 분야 멋있는 말이 있어. 완벽한 이해는 완벽한 암기와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꾸로다. 완벽한 이해와 구별되지 않는다. 내가 다 외웠는데 이게 이해를 한 건지 그냥 외운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해를 하면 뭘 하려고 이해한 거야? 외우려고 이해한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시험 공부한 건 더 정확한 거예요. 더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하다 보면 이해도 되고 이해를 하면 암기도 되고 이게 다 상호작용적인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 뭐 이론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시험 잘 볼 수 있게끔 암기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코막 같은 경우에 왜 2, 4, 5에다 넣는지 알 수 있어? 없잖아요. 농담과 암기법, 아재 개그를 감사합니다. 취향 저격에 감사합니다. 동영 때 형광 최대한 참여하는 걸로 하겠다. 답변, 예. 라방 궁금했던 분 사이다처럼 뻥 뚫렸으면 다행입니다. 감사하네요. 자, 더 추가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궁금한 거 질문 주시고요.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게 너무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많이 오래 못 해가지고 뭐에 이렇게 학교 수업 때 이번에 시험이 아주 고약하게 들어갔었거든. 저기 크리스마스 전후에 겹쳐가지고 막 크리스마스 앞에 겹쳐가지고 거기 때문에 좀 시끄러웠긴 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한 게 어딥니까? 잘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뭐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카톡 단톡방에다 질문. 요즘 단톡방 너무 조용해. 단톡방 이런 데다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50분과 함께 했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24개 훌륭하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미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